자,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해설 강의 앞서서 총평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간단히 말하면 사회문화 시험은 6평과 난이도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6월 모의평가 때는 그다지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수험생들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풀었었기 때문에 1등급 컷이 44점인가요?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난이도의 수준이었는데도 선생님 생각에는 1등급 컷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봐요. 난 내 예상은 48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 하나 틀려서는 1등급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데이터 값이 나오겠죠. 뭐 선생님이 점쟁이는 아니니까 뭐 그것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데 선생님 직감이 상당히 정확한 편이긴 합니다. 48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여차하면 50점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요. 49점은 없으니까 48점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난이도가 좀 높았던 문제는 14번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문제는 14번과 역시 20번 문제 그 다음으로. 근데 14번 문제는 우리 십지선다 비밀특강에 있던 그림 그대로, 나도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증가율 10% 마이너스 10% 이것마저도 거의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수차례 선생님 변형해서 만들어서 풀어본 적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숫자까지 똑같은지,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역시나 바둑판 배열 방식보다는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공부한 화살표 이동 방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좀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었다고 봐요. 정작 수능에서는 20번 문제가 가장 까다롭게 나올 거라고 강력하게 예측을 하는 바입니다. 20번 이따가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쉽게 풀 수 있었던 게 있었지만 수치만 조금만 바꿔도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풀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선생님이 수치나 방향성을 다르게 해가지고 문제를 내볼 테니까 이후에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될 겁니다. 결국은 20번 문제가 관건이 될 거다. 이게 선생님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 뭐 4번 문제라던가 4번, 6번 뭐 이런 문제들은 은근히 좀 많이 틀렸다고 해요. 4번이나 6번이나 뭐 또 몇 번입니까? 네, 15번이나 4번, 6번, 15번. 사실 내용은 굉장히 평이한데 전반적으로 오히려 고득점자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틀려요. 이제 그런 것은 그만큼 좀 고난이도 문제에 집중을 하다가 매우 낮은 난이도의 평이한 개념 수업을 좀 등한시한 게 그런 실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후에 공부 방법이 어때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9월 모의평가 어땠다는 얘기는 뭐 지나간 얘기가 돼버렸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 47점, 8점, 50점 맞은 사람들은 더 어려운 문제만 자꾸 접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계 문제만, 어려운 문제를 접하세요. 통계 문제만. 통계 문제는 선생님이 생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접하고 싶어도 이번 6평이나 9평이나 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책에 있는 변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산해서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건 선생님이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가장 신뢰도 높은 가장 어려운 형태로 통계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테니까 그걸 받아다가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줘야 될 일, 선생님이 지금 와서 기본 개념 수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줘야 될 일, 집에서 우리 개념서를 시작부터 끝까지 2회독이고 3회독이고 시간 될 때마다 계속 본다.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눈에 들어오냐고.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뻔한 거니까. 책 열어놓으면 대강 뭐 이렇게 보다가 대충 그냥 지치고 끝내고 이런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만점 나온다. 뻔히 아는 내용 다시 보고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실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다시 개념서를 여세요. 아시겠죠? 특히 고득점자들은. 그리고 교과서 한번 쑥 훑어보기. 요거 9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교과서 한번 쑥 읽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과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쉽게 아무렇지 않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 관념을 그대로 그냥 내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별 내용 없더라도 꼭 한 번씩 읽어주시기. 아시겠죠? 개념서 다시 열어보시기. 그 다음에 통계 문제, 아주 어려운 난도 문제를 선생님에게 제공받아서 풀어보기. 이 정도가 기본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후반기 파이널 과정에 맡기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시면 선생님 생각에는 만점 나온다고 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42, 3점 밑으로 나오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암울합니다. 뭐 거기서 희망을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뭐 쓸데없는 용기만 불어주는 거지, 뭐 듣고 싶은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 용기를 불어넣고 넌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는 의미 없어요. 어? 선생님 기준선은 42점 밑으로 해요. 아마 40점대 초반에 3등급 끊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등급컷 나오는 걸 보니까 41.2점 정도 밑으로 나오면 3등급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뭐 39점 뭐 이런 거 4등급 나올 게 뻔한데, 그 정도 되면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시라. 현실적인 목표를. 그러니까 지금 만점 해서 뭐 하겠다 욕심 부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두 문제라도 더 맞고 45점까지만이라도 해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데, 그때 대개 얘네들이 하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통계 문제는 버리고 45점만 44점만 통계 문제 버리고 44점 나온 애를 내가 본 적이 없다. 17년 만 17년을 넘게 사회문화를 하면서 대개 44점 나오는 애들이 통계 문제 두 개를 틀어서 44점 나오냐? 아니에요. 보면 꼭 개념 문제 하나를 정답률 뭐 70% 80% 되는 거 하나 곁들여서 44점 나오고 43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온전하게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그러면서도 개념 문제도 틀린, 통계 문제 틀린 애들은 개념 문제도 함께 틀리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통계 두 개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고,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돼. 통계 문제도 맞아야 돼요. 통계 문제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맞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41, 2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할 게 더 많겠죠. 할 게 더 많은데 우선순위가 통계, 그 다음에 개념, 아시겠죠? 통계, 그 다음에 다시 개념 정비,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톡 까놓고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별 도움 안 되겠어요. 6평 때도 보고 지금 9평도 봤는데 평가원이 적어도 사회문화에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응용해서 변별하는 문제를 낼 것 같지가 않아. 전혀.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선생님 그거를 풀어봐야 되나요?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해도 돼요. 하면 좋죠. 근데 그걸 하느냐고? 통계 공부를 안 하던가 기출 문제가 아직 덜 풀어져 있는 게 있다던가 그거 하느냐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하느냐고? 그건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된 거다.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 아시겠죠? 그렇게 해나가시고 사탐 자습량을 지금부터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늘려주셔야 돼. 막판으로 가면서 9평 끝나고 난 뒤로 짧은 시간 동안에는 국영수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탐 공부하는 시간을 전과 비교해서 1.5배 정도 늘려주시라. 아시겠죠? 예, 그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